한국 경제에 뿌리를 지탱해온 100년 기업. 그 성장 동력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인 100년 기업의 기업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 네 번째 기업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자리를 21년이나 지킨 유한양행이다. 지난해 매출 1조 8,500억 원. 2014년 한국 제약업 역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 달성을 이룬 이후 세계 무대로 꾸준히 나아가는 100년 기업. 200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시상식이 시작된 이후 단 한 차례도 1위를 놓치지 않은 유일한 기업.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어 격동의 1970년대를 거치며 대부분의 기업이 소멸한 와중에도 아직까지 이름과 기업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100년 기업의 비밀은 무엇일까? 100년 기업의 기업가 정신 첫 번째,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을 수 있다. 1925년 미국에서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귀국한다. 21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그가 바로 훗날 국내 굴지의 제약기업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가 그는 1920년 에디슨이 설립한 세계적인 전기회사인 GE의 동양인 최초 회계사이자 1년 만에 동양현지 총책임자 제안까지 받으며 신임을 얻었지만 이 제안을 거절하고 첫 사업을 시작한다. 그가 주목한 사업 아이템은 숙주나물이었다. 당시 미국에는 많은 중국 요리점이 있었는데 만두에는 반드시 숙주나물이 사용됐다. 하지만 미국엔 녹두가 흔치 않았고 유통기한이 짧은 숙주나물을 오래 보관하기란 쉽지 않았다. 1922년 유일한은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그의 첫 사업 아이템은 바로 숙주나물. 신선도를 해치지 않고 숙주나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열처리법을 개발해 숙주나물 통조림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던 중 좋은 녹두를 구하기 위해 사업차 잠시 귀국한 유일한.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국권을 침탈당한 채 일제 식민 치하에서 빈곤과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암울한 현실이었다. 폐병과 피부병, 말라리아 등 온갖 질병이 나돌았지만 마땅한 약도 없었습니다. 유일한은 제약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잘 나가던 식품회사를 접고 동업자인 스미스에게 단돈 25만 달러의 모든 지분을 넘기고 귀국을 결심한다. 유일한은 미국에서 사업할 당시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와 함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는데 귀국 전 서재필 박사는 유일한에게 버드나무 목각화를 선물했다. 버드나무처럼 무성히 번성하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이는 현재까지도 100년 기업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는 지금의 종로이가에 한국 최초의 서구식 제약 기업을 설립한 뒤 미국의 값싸고 좋은 약들을 들여오기 위해 의약품 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낙후된 농촌 상황을 돕기 위해 농기구를 수입해 값싸게 보급하고 비누, 화장지, 생리대, 치약 등 위생용품들을 수입해 팔았다. 당시 유한양행 2층 건물에서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던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바르는 소염제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한다. 당시 국내에는 연고라는 개념이 없어서 아이들이 상처가 나도 발라줄 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제작된 최초의 의약품이자 소염 진통제가 탄생하게 되는데 의약품이 흔치 않았던 그 시절 저렴한 가격에 소염 진통작용, 가려움 등의 효과가 뛰어난 약은 전 국민의 가정용 상비약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00년 기업은 달리는 열차에서 던져도 깨지지 않는 약통을 개발하기도 한다. 이는 수익을 위해서가 아닌 열차가 잘 서지 않는 간이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품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던지면 깨질 약에 대해서는 포장을 그냥 두껍게 해가지고서는
기관사와 역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느 역에 가서 바깥으로 던져달라. 그렇게 하면서 국민보건 양상으로 해서 이 양반이 노력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임을 받게 되고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신용을 인정받게 됐다 이거예요. 이후 백년 기업은 국민들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결핵약, 항균제, 혈청 등 필수 의약품을 출시하며 제약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약품이 잘 팔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이러한 창업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백년 기업은 현재도 폐암 1차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사회 환원을 이어오고 있다. 백년 기업 기업가 정신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기업. 당시 중일 전쟁으로 혼란하던 시절, 제약업체들은 약에 마약 성분을 넣거나 함량을 낮추는 편법을 썼다. 심지어 필로폰을 정제한 히로폰이 판매되던 시절, 백년 기업의 직원이 우리도 이익을 위해 마약성 상품을 팔자고 하자 나더러 아편 장사를 하란 말이냐, 살리는 약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죽이는 약을 만들자니 그건 사람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 이후로도 해열제, 비타민 등의 합성 마약을 넣어 제조한 메사돈파동, 밀가루 항생제 사태로 제약업계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백년 기업은 모든 제조약품의 성분과 함량을 정직하게 지키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들표가 있는 상품은 믿을만하다라고 신용의 상징으로 우뚝 선다. 특히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만든 영양제는 습기와 열로 제조 과정 중 자연 손실되는 것까지 고려해 여유분을 더 넣어 제조하기도 했다. 유일하는 평생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은 백년 기업의 경영 철학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당시 백년 기업은 정치 자금 압박에 굴하지 않아 혹독한 세무 감찰의 표적이 되기도 했지만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도 탈세 내역이나 꼬투리 잡을 것이 없었고 오히려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자진해서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정부는 정치 자금을 내지 않는 유한양행에 탈세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맞는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1968년 유한양행을 모범납세 법인으로 선정해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백년 기업의 창업자 유일한은 작고할 때 6장의 유언장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혈육에게 남긴 것이라곤 손녀를 위한 학자금 $10,000가 전부였습니다. 유한양행 주식 14만 941주 전부를 한국 사회 및 교육신탁기금에 기증해서 뜻있는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쓰도록 하라. 일제강점기 서슬이 펄어턴 암울한 시기에 설립됐던 백년 기업. 당시 설립된 기업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아직까지 그 이름과 기업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 8,938억 원을 기록하며 전통 제약사 중 1위를 지키고 있는 백년 기업. 현재도 장학사업, 교육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 착한 기업 이미지란 무형적 가치, 그것이 바로 앞으로 수백 년을 더 내다보는 백년 기업의 원동력이 아닐까.